먼저 대손세액공제 사례 첫 번째인데 A란 채권이 있었고 지금 공급 시점이 2010년 1월 1일이요. 그때 대손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110만 원이었고 지금 대손 사유가 확정이 어쨌든 됐어요. 뭐 소멸시효가 완성됐건 뭐 행방불명이 됐건 어쨌든 대손 사유가 2020년 1월에 확정이 됐어요. 근데 퀴즈가 A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와 공제받을 시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두 개. 먼저 대손세액은 쉽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110분의 10,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래서 1, 2번 땡이야. 1, 2번 땡. 그래서 10만 원 일단 정답인데 공제 시기는 그럼 언제냐? 공제 시기. 공제 시기는 대선 사유가 확정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시 받을 수 있어요. 예정신고는 불가능.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이 아니라 제가 잘못 봤어. 10만원에 2번. 여기 11만원이구나. 눈이 잠시 삐끗했어요. 2번에 10만원 1기 확정신고. 근데 B를 잘 보셔야 돼요. B. 이번에도 공급 시점이 10년이고 이제 대선 금액이 220만 원이고 부가세 포함되어 있고 대선 사유 확정이 7월 25일이요. 그래서 10년으로 또 이제 주어진 이유는 이제 10년이 지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선 사유가 확정되면 된다 그랬죠. 그럼 딱 10년이 되는 확정 신고 기한이 이날이에요. 이날. 2020년 7월 25일. 그래서 딱 마지막 날에 걸쳐서 지금 대선 사유가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럼 이때 대손세액과 공제 시기를 물어봤을 때 대손세액은 너무 쉬워요. 20만 원. 근데 공제 시기를 줘야 돼. 공제 시기. 공제 시기를 2020년 7월 25일 확정신고 기구나 2010년 1기 확정신고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답은 2기 확정신고네. 2기 확정신고. 왜 2기 확정신고냐? 아까 첫 시간 의회에서 말씀드렸죠. 노란색 글씨만 보시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는 거예요. 지금 대손이 확정된 날이 2020년 2기란 말이에요. 2기 확정신고시 빼는 거예요. 2기 확정신고. 그럼 21년 1월 25일 때 이제 대손세액을 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느낌이 너무나도 1기 확정신고 때 빼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틀리는데 대손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인 2기 확정신고 때 빼준다. 그래서 얘 B를 잘 보셔야 돼요. B. 그래서 이 느낌 살려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 페이지 134페이지에 오시면 12번에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 범위는 과세 제한을 요령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에 속하는 과세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한다. 1번이 맞네요. 그래서 개정세법 반영한 거예요. 2번부터 왜 틀렸는지 보시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사유에는 파산, 강제집행 등등등 채권은 포함하나 회생계의 인가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물론 등 확정된 채권도 포함한다예요. 3번에 수표어음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면 재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받을 수 없죠. 이미 담보로 이제 재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대손세액 공제 혜택은 없다예요. 4번에 이제 대손세액 공제된 증빙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하나 인정되는데 예정신고,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돼요. 예정신고 때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못 받으니까 확정신고 시만 제출하면 돼요. 5번의 대손세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의 110분의 10이 나와야 돼요. 제외란 말이 틀렸어요. 자, 오른쪽에 13번 보시면 얘는 정답만 줘볼게요. 나머지 다 중복되니까 3번을 바로 보시면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일부를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로서 이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이 됐대요. 대손이 폐업하기 전에 확정이 됐대요. 그럼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빼는 게 아니라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빼는 거예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뺄 수 있다. 그 문구를 좀 잘 기억하세요. 폐업일이 아니다. 그 다음 한 장 넘어가 보시면 14페이지 간략한 계산형인데 이런 느낌이 보통 더 출제가 많이 되죠. 전자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중소기업 좀 체크하셔야 돼요. 대손에선 중소기업 여부가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지난 수표어음 중소기업의 외상을 출금하면 돼요. 비중소기업이면 그 사유가 대손 사유가 아니에요. 그때 내국법인 A의 20년 1기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자료인데 확정신고와 함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증빙서를 잘 제출했을 때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손금액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대손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110분의 10을 곱하시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선 저당권을 일체 설정하지 않았대요. 지금 매출처가 총 3가지가 있어요. 갑, 을, 병.
갑부터 보시면 17년 3월 5일에 제품을 외상 매출하고 20년 2월 1일에 법률에 따른 면책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확정된 외상 매출금, 이거 대손 사유에 해당되죠. 그래서 20만 원이 대손세 공제가 된다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떠올리셨으면 좋은 게 공급 시기부터 10년 내 대손 사유가 충족했냐. 지금 17년부터 20년 3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된다. 이런 것도 좀 떠올리시면서 푸세요. 매출처 을 보시면 19년 10월에 제품을 외상 매출하고 공급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20년 2월 25일에 부도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550. 부도 발생 대손 사유네. 되네 50만 원. 이렇게 하면 틀린다 그랬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손 사유가 충족돼요. 그럼 6개월이 지난 시점은 2020년 2기가 되겠죠. 그래서 1기 과세기간은 뺄 수 있는 금액은 없다예요. 마지막 병 17년 매상 매출을 하고 20년 4월 7일에 강제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이것도 대손사유 충족해요. 대손사유가 확정된 시기가 2020년 4월 7일이죠. 1기이기 때문에 얘도 1기에 대손사유 공제 받는다. 10만원 돼요. 그래서 20 더하기 10만원 30만원이 정답이에요. 30만원. 그래서 을은 6개월 안 지나서 안 된다. 2기에는 받을 수 있다요. 2기 확정신고 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5번 내용도 좀 보시면 갑과 을 간의 거래에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은 얘가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대손세 공제 이야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갑이 19년에 과세 제한을 을에게 공급한 후 지금 어음이라는 채권을 받았죠. 5,500. 근데 19년 10월 1일에 을의 부도가 10월 1일에 이제 확인이 됐고, 확인은 9월 20일에 됐고, 이제 부도는 10월 1일에 됐나봐요. 그럼 둘 중 빠른 달이 그 부도 발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9월 20일이 빠르니까 기산점은 9월 20일이에요. 참고로. 그때 갑이 이와 관련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대요. 그럼 차근차근 보시면 이것도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아래쪽에 그림이 있어요. 지금 부도 발생이 언제 일어났냐? 19년 9월 20일에 일어났어요. 근데 부도 발생만으론 대손 사유가 충족하지 않아요. 6개월이 지나대요. 6개월 지나가 보시면 10, 11, 12, 1, 2, 3. 3월달이 되겠네요. 3월달. 3월 21일이 돼야지 이제 6개월이 지날 거래요. 그럼 이때가 대손이 충족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공급자가 누구냐면 갑이고 공급받는 자가 을인데 갑과 을의 처리 방법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공급자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셔야 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겠죠. 그리고 양가로 2번 9월 1일 약속업 중 3, 3을 갑에게 변제했대요. 그 을이 공급받는 자인데 갑자기 돈이 생겼나봐요. 3,301부를 변제했어요. 이때 금액은 5였고 이때는 변제했으니까 3이에요. 3. 그럼 변제했을 때 갑과 을의 처리 방법도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 입장에선 다시 거래 징수한 돈이 들어왔죠. 그 300만 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시고 이제 을은 이제 거래 징수단 세액이 있으니까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어요. 변제 대손세액으로 매입세액에 가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2번이에요. 일단 정답은 2번. 근데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상황일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처리 방법을 정확히 아냐가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그 그림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그림. 그래서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대손이 확정된 20년 1기에 공급자 갑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을은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그리고 변제 회수했을 때 공급자인 갑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시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서 이제 다시 가산한다. 이 논리를 정확히 이해해서 풀어야 돼요.